네. 자,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현준 과장의 투자 전략은 어느 쪽인지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CJ E&M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맞습니다. 장중 내내 10% 이상 그리고 장중에는요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CJ E&M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양상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와 함께 SBS 콘텐츠 호브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자, 자세한 전략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디어 엔터주 오랜만에 좀 고개를 든 것 같아요. 예, 당일날 중국 관련은 이벤트 수혜다라는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강세를 좀 보였죠. 특히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CJ E&M의 중국 진출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KTB 증권의 최찬석 연구원이 잘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좀 잘 정리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좀 강세를 보였다, 좀 이렇게 보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미디어 전체로는 좀 중국 수혜주의 변화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중국 수혜주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부분하고, E&M의 경우에는 이제 삼시세끼 흥행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미생에 이은 연속 판권 이익 기대감, 그리고 또 중국 내에 이제 E&M의 프로그램들의 방영 계획이 좀 알려졌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중국 전반적인 어떤 수혜주다, 약간 좀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되면서 좀 급등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와 좀 예능 프로들도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저도 삼시세끼 좀 즐겨보고 있습니다만 중국인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중국의 어떤 수혜주 변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수혜주가 좀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중국 수혜주 변화라고 이제 이 부분에서 최찬석 연구원이 짚은 부분하고 또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산업 성장론에 좀 베이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1차 산업이 농업이라든지 이렇게 땅에서 나오는 거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2차 산업, 중화학 같은 거죠. 공업 이런 거죠. 2차 산업으로 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선진국 서비스업으로, 이제 3차 산업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업이라고 통칭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무슨 서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소프트웨어 고부가 가치 산업 쪽으로 넘어가는 걸 모두 통칭해서 서비스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3차 산업의 비중이 좀 커지게 되는데, 이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가가치, 고용 창출이 커지는 것처럼 중국 수혜주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일 거라는 예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수혜주들이 2차 산업 중심입니다. 화장품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죠. 이런 부분, 자동차까지. 근데 이게 이제 향후에 3차 산업으로의 수혜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2차 산업인 화장품, 핸드폰, 자동차 같은 제조업에서 향후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미디어 같은 3차 산업으로서의 큰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될 수 있고, 그중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디어 업종이라는 좀 아이디어를 이번에 좀 보고서 상으로 좀 나왔죠.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전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좀 중국 소유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비, 화장품, IT 부품 쪽으로 더 집중이 됐었다면 이제는 콘텐츠, 문화 소비로 집중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신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건 아무래도 리포트 효과를 입었던 이런 미디어 업종의 강세인데, 지금 과장님 의견은 좀 덧붙여서 얘기를 안 해주셨었거든요. 어떻게 좀 동의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논리의 비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국 내 한류 연예인들의 인기, 한국 드라마, 예능들의 인기는 좀 잘 알려져 있죠. 요새 뭡니까, 런닝맨 대박이라고 중국에서 난리도 아니던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주 분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업종의 성장은 좀 긍정적인데, 산업 성장의 관점에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논리가 지금 대입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경제사, 제가 이제 또 경제사 전공이었기 때문에 세계경제사를 볼 때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의 비중 확대까지가 걸린 시간이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178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죠. 18세기 후반에 일어나서 1차 산업의 중심의 경제 구조가 이제 2차 산업으로 좀 바뀌고 나서 3차 산업 중심까지,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금융
강국으로 좀 불리게 되는 것까지가 20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150년이 걸렸어요. 그 이상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중국이 고성장하고 있으니까는 2차 산업에서의 수혜주가 3차 산업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논리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아이디어 자체는 좀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초성장 국가이긴 하나 성장세 둔화에도 지금 접어들었고 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산업 성장을 연결시키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보다 현실적으로 현재 한류 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수혜주는 분명히 맞다고 단순하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지 산업 성장 때문에 중국의 산업 자체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혜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떤 흐름이 이제 한류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뭐 산업이 전체적으로 좀 재편돼서 완전히 뭐 이렇게 중국이 뒤바뀌었다, 뭐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이라고 볼 텐데. 그러면 아까 좀 초반에 좀 얘기해 주실 때 E&M의 어떤 방영 계획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길래 이렇게 또 대두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E&M이 상한가 가까이 좀 갈 수 있었던 좀 배경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2015년도 1월에 중국에서 개봉한 20세여 다시 한 번이라는 그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수가 다르니까 중국에서는 1000만 관객이 우리나라 1000만 관객이랑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뭐 1000만 정도 뭐 약간 이게 뭐 본전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2분기에 그게 수익 반영이 되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영화 그 수상한 그녀 아시죠? 네. 그거의 중국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 또 2015년도 3월에 동방 위성 TV하고 공동 제작한 이제 한국판 꽃보다는 중국판으로 좀 바꿔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방영을 할 예정이고 2015년도에는 장윤영 감독의 평안도가 중국에서 좀 개봉할 예정이고 또 2분기 전으로 중국 현지 법인을 좀 설립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좀 들렸어요. 그 부분이 사실 E&M 투자자라면은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다. E&M 투자자라면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공부 안 하시고 E&M 사셨으면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좀 주가가 최근에 좀 눌림목이었잖아요.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부각되면서 중국 수혜주 재편 효과까지 또 그리고 기존에 안 보던 투자자들도 좀 매수에 동참한 것이 좀 급등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리포트 얘기를 먼저 해주셨죠. 어떻게 보면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중국 수혜주의 변화 여기에도 일리는 있다마는 그보다는 한류 붐이라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세가 급격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이끌었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결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좀 많이 오른 감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점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밸류에이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E&M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상장 이래 지금까지 실적 기대치를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E&M 관련해서 실적은 항상 연초에는 굉장히 기대가 높았다가 네. 항상 여태까지 연말 되면은 오히려 안 좋고 뭐 적자도 나고요. 이런 사실 이익 가지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기업인 게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익이 뭐 얼마씩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단순하게 펄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500억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영업이익은 120억 적자예요.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1조 원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예상치가 38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예상치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도 PR이 48배. 거의 50배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예. 50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사실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밸류에이션 성장률 숫자 기법을 대입을 해서 보더라도 연간 40% 이상 성장, 최소한 40% 이상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2014년까지의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매도 의견으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좀 중기적으로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모멘텀 효과.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무서운 게 중국 말만 붙으면 일단 오르고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어떤 주가 예측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또 그럴만한 게 중국이란 나라가 또 워낙 크고 또 한 번 터지면 막 소위 대박이 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주가에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고평가라는 거는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현구간에서는 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류 붐이 또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수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미디어 업종 좀 추가적으로 그 후발주자를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눈여겨 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오랜만에 종목을 하나를 준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웰메이드 예당이라는 종목을 이제 미디어 업종 관련주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웰메이드 예당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100% 자회사인 드림티 엔터를 통해서 걸스데이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연예인이죠. EXID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걸스데이 해리가 좋아서 투자를 하기로 시작했는데 비슷한 수준의 연예인들을 보유한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가 2천억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웰메이드 예당은 한 550억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죠. 근데 물론 재무 구조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1대1로 똑같이 대등하게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 보유 연예인들이 이익을 뽑아내는 시점으로 저희가 미래 이익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 웰메이드 예당은 여타 엔터 업체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주가가 좀 올라 있는 것도 있어요. 한참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지만은 좀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해주신 FNC 엔터가 AOA가 있는 기업이죠. 네. 거기보단 걸스데이 쪽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웰메이드 예당 미디어 기업 가운데서 좀 후발주자로서 역할을 해보지 않을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CJ ENM 지난 금요일에 아주 급등 시대를 연출했었는데요. 여기서 트레이딩 구간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좀 고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